먼저 이번 온라인 컨벤션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컨벤션을 통해서 진행된 다양하고 수많은 논의들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을 만들기 위한 운동에 주목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운동은 시기적절합니다. 오늘날 북한의 상황이 점점 더 지속되기 어렵게 변해감에 따라 우리들은 통일의 목표를 향해 크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북한의 국가 경제는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고 중앙 집중화된 산업은 기력을 상실하고 커져가는 암시장과 연결된 지도층의 부패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공안 정책을 지지하는 지도층과 더 큰 경제 개혁을 바라는 지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90년대 기근을 가리키는 고난의 행군을 북한이 또다시 견뎌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은 북한 정권이 어떤 경로를 선택할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루어졌던 평화회담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은 부질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북한은 남한과 미국에 대해 더 호전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에 의해 가혹한 제한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분명히 변할 것이며 그로 인해 한반도 전체가 변할 것입니다. 남북한은 어떻게든 통일될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자문해야 할 질문은 통일된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입니다. 그저 기다렸다가 변화가 일어나면 거기에 반응하겠습니까? 아니면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책임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의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궁극적인 비전을 가지고 출발해야 하며 그 비전을 어떻게 함께 실현할지를 숙고해야 합니다. 저는 그 비전을 코리안 드림이라고 부르며 그 자세한 내용을 동명의 책에서 서술하였습니다. 코리안 드림은 한국인들에게 부여된 홍익인간, 즉 모든 인류를 이롭게 하며 살라는 섭리적 천명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홍익인간 이상은 5천년의 한국 문화와 역사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시금석과 도덕적 나침반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홍익인간 이상은 보편 원리에 근거하여 생명력과 내구력과 범주면에서 현재의 이념적 분열을 훨씬 초월하는 이타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 민족성은 모든 한국인의 DNA에 공유되어 있어서 한국인을 하나로 뭉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영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정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3.1 독립운동에 담겨있는 우리 선조들의 소망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 소망은 단순히 남북한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연의 홍익인간 이상에 기초한 새로운 나라를 창건하는 것이며 오랫동안 성취하지 못한 우리의 운명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평화회담들이 과대 포장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치활동과 정부의 행동들은 평화 통일을 이루는 데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국민들과 재외 동포들이 참여하는 통일을 위한 강력한 시민운동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의 협상은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한 가지 문제에만 편협하게 집중하기 때문에 인권과 자유라는 더 중요한 문제들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이후에 많은 협상들이 진행되었지만 그 결과 불행하게도 북한은 핵으로 동북아와 세계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인 국제 여론의 압박으로 많은 정부가 움직여서 결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이 종결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겪고 있는 참혹한 인권 유린은 우리에게 똑같은 도덕적 분노와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에 기초한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인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압박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사회에서 한국의 미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가며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자유와 수단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앞장서서 한반도의 통일을 주도해야 합니다. 한국의 미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의하며 통일의 비전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공감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홍익인간의 건국 이상을 실현하려는 열망을 심어주고 또 민주공화국의 높은 이상을 토대로 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 했던 3.1 독립운동의 목표를 성취하려는 코리안 드림이 바로 그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쟁으로 파괴되어 극도로 가난한 농업 국가에서 현대적 첨단 기술 국가로 변모한 놀라운 경제 성장을 반세기 이내에 이룬 한강의 기적으로 유명합니다. 그 성공은 바로 작년에 세계 10위의 국내 총생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몇 가지 점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그 성장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의 산업과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출 주도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오일과 가스와 같은 천연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 가격의 변동에 취약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사회 기반 시설과 같은 부문은 설비 과잉으로 인해 성장으로 인한 새로운 출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초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그리고 전통적인 가정에 대한 사회적 변화는 노동인력의 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면에서 통일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남북한이 갖고 있는 요소들을 연결하여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한국은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성장을 위한 새로운 수단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북한은 개발되지 않은 천연 자원이 있고 새로운 산업과 사회 기반 시설이 광범위하게 필요하며 확장될 수 있는 노동력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내수 시장을 형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능한 보상들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 구조가 신속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통일된 한국이 경제적 발전소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먼저 충분한 자본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한국의 경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창조적이 되어야 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한국이 70년대와 80년에 주목할 만한 산업화를 이룬 특징은 정경유착이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과거의 농업 국가에서 현대화된 국가로 극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정부가 민영 기업에 관여하는 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벌 중심의 정경유착이 오히려 창업과 경쟁을 억누르고 부패를 증가시키며 국민들 사이에 계급적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급 교육을 받고 기술에 박식한 젊은이들이 혁신과 창조를 통해 자신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진로와 취업의 기회를 잃고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어느 선진국보다 대졸자들의 실업률이 높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재능의 손실이며 사회 불안의 요소입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2020년의 출산율은 2019년에 비해 10%나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자본을 더 쉽게 얻을 수 있고 외국에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를 줄임으로써 더 큰 경쟁력을 가지도록 한국 경제를 개방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 하나는 은행이 더 시장 중심이 되도록 민영화하여 창업가 정신을 가진 개인들과 중소기업들에게 금융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혁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혁신과 자본 창출에 참여하게 되어 한국은 즉각적인 혜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한국의 경제 개혁이 장기적인 면에서 통일 한국의 경제 혜택과 연결된다면 기존 체제에서 차단된 청년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장벽을 제거할 것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새로운 한국의 경제가 건전하고 자유로운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세워진다면 얼마나 놀랍고 활기차겠습니까?
저는 청년 세대가 코리안 드림의 접근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극적인 변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들이 코리안 드림의 가장 정열적인 지지자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서울은 동북아시아에서 사업과 금융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최근 홍콩에서 일어난 자유를 탄압하는 사태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고 안정적인 민주정부와 뛰어난 사회 기반 시설, 혁신, 첨단 기술 부문을 갖추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열린 시장을 가진 서울을 자연스럽게 그 대안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금융과 은행 업무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마치 뉴욕과 런던이 대서양권의 허브인 것처럼 환태평양의 허브가 되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은 북한과 영내에서 개발에 필요한 국제 자본을 창출하고 유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코리안 드림에 기초한 명확한 국가 비전으로 통일된 한국은 21세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영내의 지정학적 안정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을 주도할 것입니다. 통일 한국은 극단적인 이념과 정치의 분열도 통합적인 비전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것입니다. 게다가 통일 한국은 비슷한 어려움을 견뎌낸 개발도상국들에게 주도적인 모델 국가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처럼 한국은 혹독한 식민 지배를 경험했으며 냉전의 이념 갈등으로 야기된 분단을 견뎌야 했습니다. 보편 원리에 기초한 통일을 통해 한국은 20세기의 비극적인 유산들을 종식시키고 코리안 드림의 패러다임을 도입하려는 모든 국가들에게 국가 변혁의 가능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통일이 가져올 시너지는 한국 경제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 세계 경제 5위권 안에 들게 할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북한까지 확대되어 모든 한국인들에게 기회와 풍요로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은행 경영의 개선은 창업가들을 위한 환경을 창조할 것이고 개혁과 더 많은 자본을 제공하며 더 큰 투자와 개발과 성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성취로 인해 한국은 다른 개발도상국들, 특히 전통적인 서구 모델이 아닌 새로운 모델을 추구하는 나라들에게 영감을 주는 특별한 위치에 설 것입니다. 한국의 장구한 역사와 한국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세계적인 주도 국가로 변모한 이야기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공감할 수 있고 자기들도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열망을 갖게 할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코리안 드림에 뿌리를 둔 이 보람 있는 노정을 완수할 수 있다면 한국은 21세기의 지도 국가가 될 것입니다. 명확한 비전에 과감한 행동이 뒤따른다면 한국인들은 마침내 식민주의와 냉전의 잔존물을 해결하고 조국을 통일할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해 한국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발전과 평화를 촉진하는 역동적인 나라가 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